기후 변화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준 교수 모셔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덥죠? 네. 예, 예전에는 8월 정도, 또 좀 이르다 그래도 한 7월 정도부터 에어컨을 켰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6월부터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도 굉장히 길어져서 꼭 고온다습한 동남아 날씨처럼 그런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사는 올해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시원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게 가장 시원한 거라고요? 30도가 뭐예요? 35도도 그렇죠. 아니, 거의 40도 아니 되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온난화 때문인데요. 이 온난화로 인해서 최근에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예, 지금 텍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텍사스는 겨울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 15에서 20도 정도였다고 하는데 10도에서 15도 정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겨울 날씨가 영하 20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가뭄 때문에 땅이 메마르다 보니까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있고 또 가축 피해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야생 동물들, 코알라라든지 캥거루라든지 수백만 마리가 죽었어요. 아마존에서도 가뭄이 심해서 동식물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뭄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조기후대인데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우나 허리케인 피해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해일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무섭다. 이게 비단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갈수록 산불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폭우가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6분 발생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또 빙하가 높다 보니까 해수면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이 가장 수심이 깊은데도 동해안의 해수면조차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장면을 몰아서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너무 저는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너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월드비전 통해서 방문했던 아프리카 케냐의 반바지역은 5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말라붙었는데 무슨 옛날 재난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게 내 삶에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구가 진짜 많이 뜨거워진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온의 상승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1850년에서 1900년이에요. 네.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하고 비교하는데 뭐 1900년 그러면 12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벌써 1.48도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1.5도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근데 1.48도가 올라갔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2100년이 되면은 한 4.4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4.4도? 예, 지금으로부터 76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00년도 안 남았구나. 예. 어머, 어머.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 어떻게 자녀와 손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구에 아예 못 살아요? 아마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겠죠. 재난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래 재난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도 이미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2100년이면 지금 태어난 애들은 한창 살아갈 시기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낳을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 그런 애들이 이 지구에서 못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2100년이 되면은 80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그 친구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지구는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왜 삼형제, 사형제 있는 집에 옷 다 대물려 입었잖아요. 그때 큰 형이 옷 험하게 입기 시작하면 막내는 완전 다 떨어진 옷 맞아, 입는단 맞아.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나의 문제로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기후변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건강에요. 예, 예.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온열 환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작년 그거. 같은 경우도 열사병으로 32분이나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온열 질환자가 2,818분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질병 위기가 초래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몇 해 전 얼마 안 됐잖아요. 코로나19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 박쥐라 그래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박쥐가 아열대 기후에 살고 있는데 그 아열대 기후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박쥐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숲은 파괴되니까 얘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인간으로 자꾸 다가오고 우리는 자꾸 숲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아니 그러면 코로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기에 이 모기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예. 목이 너무 많아요. 예. 저 어제 또 물리고. 나는 지금 12군데인가 물렸어요, 지금. 잠을 못 자, 요새. 모기가 아우, 그렇게 진짜. 성가시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옮긴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요?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기의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알도 더 많이 낳는다고 어머나. 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활동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얘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의 그 모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뇌염모기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말라리아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열대 지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근데 뇌염모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뭐 이랬는데 최근에는 4월부터도 이 뇌염모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빨리 활동을 시작하고 아이고. 또 더 늦게까지 활동을 하는 거죠. 게다가 늦가을까지 안 사라지더라고요, 예, 모기들이.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박쥐와 같은 이런 야생 동물이라든지 모기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자, 날씨의 변화는 심각한 질병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 대표적인 게 쌀이에요. 예? 쌀? 아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데 예. 쌀이 왜요? 쌀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뭐 쌀 자체를 못 먹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쌀은 자포니카종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자포니카종은 온대 기후에 이렇게 잘 자라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생장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찰기가 있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쌀이 자포니카 쌀인데요. 세로 길이가 짧고 약간 둥근 모양이고 오른쪽 쌀은 좀 길고 가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는 뭐 일본, 대만, 중국 일부 이런 데서 먹는 쌀이 자포니카 쌀이에요. 찰기 있는 쌀. 찰기 있는 쌀. 쌀. 맛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네. 기후 조건이 바뀌면서 생산량이 떨어질 수가 있고 품질도 저하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인류가 먹는 쌀은 인디카종이에요. 90% 이상이 먹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유 기름이 잘잘 흐르고 찰지고 그냥 밥만 씹어도 단물이 쭉쭉 나온다. 이거는 저 자포니카 쌀 그 쌀인데 저 쌀을 우리가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쌀은 동아시아 기후에서만 나오던 쌀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온대 아니, 기후대에서. 인디카 쌀은 사실 우리 애가 동남아에서 한번 먹고선 엄마
쌀이 자꾸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이 뭉쳐지질 않으니까. 예. 근데 저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럼 농업인들은 또 더 힘들어지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쌀만이 아니에요. 원래 금사과 들어보셨죠? 맞아요. 너무 비싸요. 저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사과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과값이 오르는 데는 뭐 유통을 관리한다든지 뭐 생산자, 소비자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이유로 작용했던 게 바로 기후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확량이 2022년에 비해서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왜 그랬느냐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상기후 때문에 작년에 사과꽃이 빨리 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 좋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사과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머. 그러니까 사과에 이 벌이 수분 활동을 해야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네. 이 꽃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분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다가 여름에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과수 화상병이라든지 또 이 곰팡이가 피는 이런 병들이 장마가 길어지고 하면서 습하면서 번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량 자체가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유, 그만큼 또 과수 농가는 더 힘들어졌다는 그렇게 얘기죠.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농업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분들께서 해산물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육지의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다의 온도,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해수 온도도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고 크기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제주 앞바다인데요. 이 바다도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약간 다른데 제주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2도 이상 올라갔다고 해요, 평균. 심지어 겨울철은 3.6도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주 앞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절반 이상이 아열대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 앞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연평균 바다 표면 온도 자체가 지난 50년 동안 1.2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계 평균보다 2.4배가량 빨랐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유독. 예, 어머, 유독. 바다 온도가. 그래서 이 높아진 온도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사라지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명태입니다. 명태. 명태는 이름도 우리 너무너무 다양하고 진짜 우리 다 네. 먹잖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식생활을 하고 해왔는데 네. 이게 뭐 남에게 문제도 있지만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네. 옛날에 비해서 한창 많이 잡힐 때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잡혀. 그만큼 한류성 어족이 자꾸자꾸 어종이 줄어들고 있고 난류성 어종 뭐 고등어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잡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입맛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야. 이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오징어 사과 좀 참아보죠. 뭐 쌀도 바꿔 먹어보는데 오히려 이러다가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될까 봐 그러게. 걱정해요. 그 생각도 같아요. 드네요. 맨날 밀가루만 먹고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금밀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밀가루도요? 밀가루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는 밀을 많이 키우지는 않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별로 네.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이 우리가 소비하는 양 중에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수입해 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국수, 라면, 짜장면, 우동 너무나 많이 먹고 최근에는 식사를 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밀을 수출해 주던 나라에서 기후변화가 발생 때문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밀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세계 밀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밀을 2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밀이 절반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됐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거든요. 거긴 인구가 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인 그 밀가루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네.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야.
예. 날씨 몇 도 올라갔다고 우리 난리가 생활 났어요. 물가까지 올라가리라고 그렇죠. 상상을 근데 못해요.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자리까지도 영향을 받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 일자리가 왜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이산화탄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도 지금 이걸로 이용해서 60%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걸로 생산한 그 제품을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그런 전기만 사용한다. 이걸 선언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 43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만든 제품은 세금을 더 높게 책정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들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확대할 때 세액 공제, 생산 공제, 세액을 공제해 주고요.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공장 직원들을 다 미국 사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겠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하고 손자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국내 한국에 없어지게 되면 지금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가를 생각하면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이제 두 분께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뭐 한숨만 쉬지 마시고 나무도 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쓴다든지 또 사실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요. 네. 좀 더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고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소비자가 잔소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2019년에 배출됐던 이산화탄소량의 43%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한국도 이미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서 40%를 줄이기로 지금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2030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6년. 6년 남았죠. 예. 하지만 우리가 컵에 물이 있을 때 반이 남아 있는데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2030년부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세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뒤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실 테고요. 사실 미래는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채식을 좀 늘리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식단을 통해서 배출되는 메탄 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채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또 노인들 뭐 영양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채식을 해보고 또 매끼 채식의 양을 좀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기를 먹되 적당히 먹자. 예,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쓴다든지 화장실에 우리가 손수건 계속 가지고 다닌다든지 할 수 있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흔히 요새 세상에 누가 손수건 써요 하시겠지만 여기 또 꺼내시는 여기 갖고 꺼내시잖아요. 다녀요. 네. 아직 손수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아니, 거. 많이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손수건은 우리 아버지 때 그 유행했던 손수건. 그러게. 제가 아버지 나이에요 이제. 네. 사람들이 흔히 내 개인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변화는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란 건 정해진 모습으로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